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 이전보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도시가 성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이들, 학생들, 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좀 지원하고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3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는 것이죠. 학교 문제하면 최만식의원이 해결해 준다. 지금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고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이고, 대한민국도 그 대전환의 시대의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성남 태동 자체가 청계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천막으로 20평 남짓한 선들 그어가지고 강제 이주시켰고, 저 몰래 뒤에 몰래 오셨었나봐요. 그 발표를 보면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또 후문을 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피 끓는 청춘이 어디 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1988을 했겠죠. 그 당시 제가 태어날 당시가 60년대 말 70년대 초였죠. 저를 낳으셨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젖이 안 나와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 학교, 지금으로 따지면 수의 아저씨를 하고 계셔서 학교에 나오는 이제 급식이 건빵입니다. 건빵을 가져오셔가지고 그 건빵을 으깨서 저한테 저 대신 주었던 그런 좀 힘들었던 시절이었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자식들에 대한 사랑, 자식을 자기네 삶처럼 어렵게 살아가도록은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그래서 젊은 시절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오게 되죠. 79년도인가 올라왔을 겁니다. 서울로 올라와서 두 분은 지속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시게 됐고, 아버님은 이제 서울의 일자리가 이제 막노동을 주로 하셨고, 어머님은 이제 식당에 나가셔서 일을 하시고, 아버님은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시대 아버지들이 다 그래 했듯이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그림자, 그 시대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살갑게 자식들에게 뭐 대해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있는 것 자체, 존재 하나만으로도 아이들에게, 저희들에게는 큰 버팀목이었고 그림자였다, 이렇게 아버지를 좀 회상을 합니다. 근데 최근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식도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지금 항암 치료를 하시면서 살이 무지 많이 빠지셔가지고 지금 거의 앙상한 뼈밖에 안 남으셨는데, 참 그걸 보면서 많이 좀 마음이 아프고 씁쓸합니다. 87년 6월 항쟁을 거치고 나서 제가 88년도에 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민주항쟁을 통해서 나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들었다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과정 중이었죠. 대학교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 내가 꿈꿔왔던 그런 이상과 현실에서 접한 대학 사회는 180도 틀렸죠. 특히나 이제 강주 민주항쟁 당시 비디오 테이프였죠.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무참히 짓밟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탈환했던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아주 큰 의구심이 들었고, 그로 인한 고민과 번뇌를 했습니다. 결국은 또 현실에서 느껴지는 부분들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학생운동을 통해서 좀 더 대한민국을 민주사회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완성해내야겠다, 이런 이제 소명으로 학창시절 길거리에서 많이 배회했습니다.
89년도에 처음 이제 구속돼서 집행유예로 나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관악경찰서에 구속이 되었는데 믿었던 아들이 그것도 삼남 중에 장남이 번듯한 대학을 들어갔는데 하라는 공부 안 하고 관악경찰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달려오셨습니다.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랑 나랑 인연을 끊자 라든 좀 이렇게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고 다시는 보러 오지 않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제 돌아가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버님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입학할 당시, 합격할 당시였죠.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합격자를 보고 오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 몰래 뒤에 몰래 오셨었나 봐요. 그 발표를 보면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또 후문을 좀 들은 바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저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컸는데 실망감 아니 배신감을 느껴서 그러신지 몰라도 그렇게 좀 대노하셨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 어디 가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어게인 1988을 했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 부분 저희들한테 모티브였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아마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만 해도 정치라는 부분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들이 되게 밀어내지 않습니까? 밀어내고 이건 뭐 우리하고 안 맞아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지방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는 젊은 정치인들이 지역에 투신해서 좀 이렇게 뭔가를 바꾸지 않으면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들에게 사는 정치 이런 부분들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주창을 하셨고 거기에 동조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정치인 그래서 제가 시의원에 출마를 하게 됐고 지금의 제가 있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저는 이렇게 함께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합니다. 제가 이제 리더가 되어도 저 혼자 잘났다고 저 혼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서는 문제는 풀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를 내고 보다 융복합을 지켜서 만들어가는 시대가 4차 산업 시대예요. 근데 이제 혼자 옛날의 시대에 그런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같이 해서 그걸 통해서 융복합을 만들어내고 시너지를 극대화해 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방식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제가 자란 곳은 아니죠.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지만 88년도에 성남에 처음 인연 맺었던 게 이제 구력피역 당시 노조위원장이었던 최연범 열사께서 민주노조에 대해서 탄압하는 사측에 항의하는 분신을 시도하셔가지고 결국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대에서 아마 집회가 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성남과 첫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성남에서 나름 학생운동을 쭉 꾸준하게 94년까지 했죠. 두 번의 구속 과정도 있었지만 그때 마음 먹었습니다. 성남에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자. 성남 태동 자체가 청계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 성남이라는 곳에 구릉지에다가 천막으로 이렇게 20평 남짓한 선들 그어가지고 강제 이주시켰고 지금은 정말 천지기벽 할 일이죠. 판교, 분당, 위례 이런 도시들이 생기면서 정말 지금은 부러워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성남에서 남은 인생을 살겠다라고 결의했던 그 부분이 잘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여전히 성남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도시, 이전보다 더 빛을 발하는 그런 도시가 성남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남은 모든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옛날부터 사통팔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성남이고, 그래서 성남이란 그런 중요한 요지에 기업하기 좋은 판교 밸리를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교에 많은 기업들이 왔죠. 특히 익히 알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네오에이지라든지 이런 바이오 기업들, IT 기업들이 상당 부분 좀 판교에 입주해 있습니다. 또 이제 지금 현재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판교 이밸리에도 한 200개의 기업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와서 이곳에서 꿈을 갖고 또 꿈을 또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성남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성남이 이제 기존 시까지하고 분당, 판교 이래 이 도시들이 이렇게 양립해요. 각자의 도시마다의 현안 문제들은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분당 신도시 탄생한 지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 단지마다의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는데, 한솔 단지가 아마 리모델링 일기 신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아마 시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모델이 돼서 분당의 도시가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기존의 수정중은 여전히 재개발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순환 재개발을 통해서 지금 신흥 2구역이 재개발 진행 중에 있고, 2023년 신흥 2동이 끝난과 동시에 수진 1동과 신흥 1동이 또 재개발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태평 3동이나 신흥 3동이 또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의 지역도 가로주택 정비구역이라든지 주택조합이라든지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지속적인 재개발이 기존 시까지는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 편의 도움,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판교 1밸리는 사실 이제 나름 규모 있게 조성은 되어 있지만 주차 문제라든지 편의시설이 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단점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판교 2, 3밸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가면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있는 것 같고,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성남시에 3가지 중점 사업을 추진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도 있고, 조만간에 이제 성과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건데요. 첫 번째가 e스포츠 경기장 유치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2022년 경기 무형문화 대축전을 실시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하는 거였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경기도에서 공모했을 때 성남시가 공모에서 선정이 되어서 100억을 지금 받아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 2023년도면 아마 완공이 될 것 같고요. 2022년 경기 무형문화 대축전은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였고, 조만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2022년 개최도시로 성남을 선정을 하게 되면은 아마 행사가 무난하게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 유치하는 건데요. 6월 30일 날 경기도 체육대의 실사단이 성남시를 방문해서 점검을 했고, 크게 문제가 없는 한 7월 중으로 2023년 경기도 종합체육대의 개최 도시가 성남으로 선정이 될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3가지를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이런 3가지 부분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서 되게 의정활동하면서 뿌듯한 그런 기대감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
학생들 학교를 좀 중점적으로 좀 지원하고 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상인들, 전통시장이나 우리 골목 상인들이 나름대로 많은 부분 어렵게 힘들게 살고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적인 측면에서 좀 의정활동에 방점을 좀 짓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가 편히 쉬고 있는 노인정에 대해서 그 속에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이제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면은 좀 환경 개선을 통해서 새롭게 깨끗한 환경에서 좀 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러한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좀 고민해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3개 학교가 체육관이 없었습니다. 신흥초등학교, 성복경영고등학교, 문원중학교, 이 3개 학교에 체육관 관련된 예산을 다 세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제는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급식실도 2개 학교, 문원중학교나 희망대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에 또 급식실까지 마련을 해줬고요. 이외에도 많은 학교에 크고 작고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많은 부분 도움을 줬다,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큰 보람이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 문제하면 치마시고니 해결해 준다 라는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서 다른 지역구 학교에서도 저한테 민원이 올 정도입니다. 경기도 성남 녹활 뉴딜 프로젝트, 이걸 한번 고민해서 만들어보자. 사실 제가 시의원 때 주민자치의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도 만들어졌고 조례도 통과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대학 만들어라. 주민자치대학 지금 만들어서 지금 운영되면서 매해 수강생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제가 시의원 때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마을입니다. 마을을 통해서 녹활 뉴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고 완성시켜내는 것이 정말 작게는 지역 주민들,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파생시키고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작은 단위에서부터 실현이 된다면 저는 성남시가 보다 더 밖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부분과 이 내적으로 보여지는 이 기본 단위가 결합이 돼서 멋진 도시로 되지 않을까. 그게 사람이 사는 성남, 사람이 중심되는 성남,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제 또 소박한 소원이에요. 국가 경쟁력이 옛날처럼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문화가 얼마나 강하게 되어 있냐 없냐, 그게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고 도시의 최우 선순위를 잡아요. 그게 앞 청계지명을 보신 분이 김구 선생님께서 자기 한원 소원은 문화 강국의 힘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세대들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K-한류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접하면서 저희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년들이나 우리 그런 K-한류, K-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바이러스 창궐 시대에는 이제는 그런 부분이 막힐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세계가 대전환의 시대이고, 대한민국도 그 대전환의 시대에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름 대한민국은 다행히 K 경제를 지금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게 사실은 대통령 한 분만의 역할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뜻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마냥 있어야 될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해법 중에 하나가
지금 한반도가 정전협정으로 해서 막혀있는 부분을 평화협정 종전선언으로 대체하면서 이 돌파를 해야 된다. 이 대전하는 시대에 난국들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저는 반드시 이 부분은 지금서부터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다. 그리고 어렵죠. 지금까지 70년 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겠습니까? 하지만 어렵다고 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가야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공정하고 균등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사실 현재 미래에도 통용되는 그러한 시대적 화두인 것 같아요. 이제 갈수록 그 사회적 양극화를 통해서 불평등, 불균형의 시대가 초래될 게 눈에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지켜야 할 부분들이 가치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공정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이런 사회를, 이런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좀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